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1시간 남짓 떨어진 부산시 보건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아직 확진 환자도 없고 지난주부터는 의심 환자 숫자도 감소하는 추세지만 지역사회 전파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진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국내 현황을 표시한 코로나맵입니다. 31번째 확진 환자가 대구에서 발생해 영남 지역도 처음으로 코로나19 발생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이 사실상 코로나19 영향권에 들어간 셈입니다. 부산은 아직 확진 환자도 없고 의심 환자 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보건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대구 확진 환자의 경우 최근 한 달 사이 해외를 방문한 이력이 없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전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내외 상황을 반영할 때 코로나19 발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2차, 3차 감염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검사를 엄청 많이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고 지역사회 전파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호흡기 증상이나 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따로 진료를 해요. 부산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부산으로 입국하는 이번 달 말과 다음 달 초가 코로나19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 24곳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5,500여 명 가운데 3,000여 명이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데 이 기간에 이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은 들어오면은 이제 2주를 갖다 격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돼가지고 각 학교에서 기숙사 또 생활시설 최대한 좀 확보를 하라 그 말씀을 드렸고. 부산은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격리자 수가 5일 연속 감소하면서 자가 격리자가 처음으로 한 자리 숫자인 7명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확진 환자 발생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가시화되면서 2차, 3차 감염을 막기 위한 부산시 보건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이른 아침 부산의 한 주택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0대 거주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매년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종이장처럼 뜯겨나간 부엌 천장. 창문이 있던 건물 외벽은 뻥하니 뚫렸습니다. 바깥엔 산산조각난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이른 아침 부산 시내의 한 주택 부엌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 사고. 폭발이 발생하면서 창문이 통째로 날아가고 내부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거주자 57살 A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대 주민들은 때 아닌 굉음에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소리는 식이 나서 여 방에 나는 이 새끼는 막 소리가 방금 뭐 터졌는갑다 난 이겠네. 누출된 가스가 집안을 가득 채운 상황에서 A씨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뭡니까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니까 순간적으로 턱 하면서 벽하고 그 유리창하고가 이제 그 압력에 이 폭발 압력에 이제 이게 터지고 이제 벽이 넘어지고 한 것이에요.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는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는 모두 41건. 무려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만 2억 원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 전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집안을 환기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네, 이렇게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면 특히 아파트에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각 아파트에는 피난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바로 경량 칸막이와 대피 공간 또 하향식 피난구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 걸 알기만 해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 텐데요. 아직은 인식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3살 배기 어린 딸을 안고 구조를 기다리는 부부. 갑자기 어딘가로 사라지고 잠시 뒤 시뻘건 불길 속에서도 이들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들을 살린 건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였습니다. 아파트 화재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턴 경량 칸막이와 체류식 대피 공간, 그리고 하향식 피난구,
이렇게 화재 피난시설 3종류 가운데 하나 이상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경량 칸막이는 9mm 정도의 얇은 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화재가 났을 때 노약자들도 가볍게 부순 뒤 이렇게 바로 옆집으로 대피가 가능합니다. 체류식 대피 공간에선 방화문으로 다른 공간과 분리돼 불꽃과 연기로부터 1시간가량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위아래층을 연결하는 하향식 피난구도 유용한 피난시설입니다. 하지만 부산 시내엔 노후된 곳이 많아 전체 아파트 단지 가운데 피난시설이 설치된 단지는 전체의 4분의 1가량인 1000여 곳에 불과한 데다 있다 하더라도 이런 대피시설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13년엔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숨진 일가족 4명 중 3명이 경량 칸막이가 설치된 베란다에서 발견됐습니다. 게다가 이 시설을 불법 개조하거나 물건을 잔뜩 쌓아둬 탈출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지만 처벌도 힘듭니다. 아파트 피난시설이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소방관세에서 평상시 지도 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떤 불법 개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현행 법령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1,100여 건으로 6번 중 1번꼴. 피난시설을 제대로 안내하고 알고 있기만 해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참사를 막을 수 있지만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구조된 야생동물이 1,400여 마리였는데요. 해마다 200~300마리씩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로 서식지가 파괴돼 배회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사람이 친 덫에 걸렸다가 구조된 동물들입니다. 근데 구조가 되더라도 이 중 절반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치료를 받고 건강해진 천연기념물 독수리입니다. 지난 13일 김해의 한 논에서 기절했지만 주민 신고로 부산 야생동물 치료센터에서 무사히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겨울철 부족한 식량을 구하려다 잘못된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오리 사체가 됐는데 아마 오랫동안 부패된 걸 잘못 먹은 것 같습니다. 파괴된 서식처를 피해 하수도에 살다 기생충에 감염된 너구리는 털이 모두 빠진 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농경지에 떨어진 납을 잘못 먹고 신경이 마비된 천연기념물 큰 고니는 3주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부산에서는 하루 3마리꼴로 야생동물 구조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야생동물 치료센터로 실려온 조류, 포유류 등은 1,415마리. 3년 전보다 300여 마리 늘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말똥가리부터 직박구리, 흰죽지 등 조류와 하늘다람쥐, 수달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 유리나 차량과 충돌하거나 사람이 친 덫에 걸리는 등 사연도 제각각입니다. 부산의 야생동물 치료 성공률은 전국 1위임에도 대부분은 중증 상태로 치료소에 오다 보니 절반은 고통 속에 죽게 됩니다. 유리창에 비친 하늘이라든지 구름 같은 걸 하늘이라 구름으로 인식해서 그대로 돌진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끼를 구조하려고 할 때 위에서 어미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면 어미의 보호하에 있는 것이니 그런 건 구조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수의사들은 고층 창문에 일정 간격의 점 모양 스티커를 붙이면 조류 충돌을 막을 수 있고 야생동물 전용 다리를 통해 동물과 차량 충돌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사상구 낙동대교에서 시외로 달리던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차량 2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앞부분이 꺾이면서 2개 차로를 가로막아 낙동대교와 인근 도로에서 출근길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낙동대교와 이어지는 도로와 터널 일부를 통제하고 사고 2시간 만인 오전 8시 20분쯤 트레일러 견인을 완료했습니다. 해외 승선 실습 중 숨진 한국 해양대생 20살 A씨의 빈소가 마련돼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수영구의 한 병원에 A씨를 안치한 뒤 공식 조문을 받고 있으며 내일 발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해경은 A씨를 부검한 결과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선장 등 선박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이며 신고 세목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6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 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중지나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부울경 광역권 전략정책 세미나가 오늘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YMCA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가속화되는 수도권 집중에 맞서 부울경이 상생하며 발전 동력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초이수 신라대 교수가 우리나라 광역권 진단과 메가리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등 부울경의 산업과 과학기술, 광역교통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부산 항만공사가 오늘 오전 삼성 SDS와 네덜란드 로테르담 물류센터의 임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 SDS는 로테르담 물류센터가 문을 여는 내년 6월부터 10년 동안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앞서 부산 항만공사는 로테르담 항만공사로부터 빌린 부지에 232억 원을 들여 오는 9월부터 3만 제곱미터 크기의 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자체 물류센터가 없어 외국 기업 시설을 빌려 사용하는데 임차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